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운율의 개념, 운율의 형성 방법, 그리고 운율의 종류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래 예고했던 바로는 이 부분을 학교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태풍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원래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학습지 2번에 이쪽에 보면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에서 운율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운율 형성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지난 시간 걸 잠시 복습하면 운율 형성 방법에는 동일한 자음, 모음의 반복, 그 다음에 같은 음절이나 낱말의 반복, 일정한 음절수를 반복하는 음수율, 그 다음에 일정한 음보수를 반복하는 음보율,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의 사용, 이렇게 6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시를 바탕으로 이러한 운율 형성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 다음 시에서 나타난 운율 형성 방식을 찾아봅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제일 먼저 있는 시는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지금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시에서 지금 1행과 2행에서 운율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운율이라고 하면 특정한 어떤 것이 반복될 때 형성된다고 말을 했었어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을 살펴봤을 때 무엇하는 무엇같이, 마찬가지 무엇하는 무엇같이 라고 얘기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하는 무엇같이 반복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운율이 형성된다고 했었죠.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한 행이 3번에 나뉘어져서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문보가 드러난다라고 함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옆에 있는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호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1행과 2행, 3행, 그 다음에 4행에서 각 행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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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엇한 이름이요. 무엇한 이름이요. 앞부분에는 뒤에 나오는 이름을 꾸며주는 것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요 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있어요. 땡땡땡땡 이름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음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라고 한 행을 지금 3번에 나누어서 읽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2행도 3행도 4행도 삼음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의 초혼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무엇한 이름이여 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되고 음보도 반복되는 삼음보가 나타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작자미상의 시집살이 노래라는 민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 싶은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계집살이. 아마 시집 사는 게 계집에서 사는 것처럼 많이 힘든가 보네요.
그래서 지금 시집살이 노래라는 곳에서 보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으로 찾을 수 있는 반복이 바로 있죠. 반복되고 있는 거. 단어 반복 먼저 찾아봅시다.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 사행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형님입니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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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엄청 여러 번 나오죠. 형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이에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단어 반복을 통해서 우선 운율을 형성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1행을 보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 싶은 형님 온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형님 온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지요. 운율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행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 싶은 형님 온다. 지금 선생님이 읽는 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볼게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보고 싶은 형님 온다. 걸으면서 여기에 있는 행을 읽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에 나누어서 끊어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마찬가지 이 행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에서는 한 행을 네 번에 나누어서 읽는 사음보가 나타난다라고 시집살이 노래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보로 치면은 사음보고요. 음보 말고 글자 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행에서 보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서 사사조가 드러납니다. 뒤에서도 보고 싶은 형님 온다, 사사조. 형님 마중 누가 갈까, 사사조. 네 글자. 형님 동생 네가 가지, 네 글자. 다 네 글자씩 짝을 이루어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사사조가 시집살이 노래에서 나타난다라고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옆에 있는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네요. 같은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해 주고 있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엄마랑 누나와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음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보랏빛이라고 지금 한 행을 세 번에 나누어서 읽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삼음보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에서는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삼음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와 볼게요. 아래쪽에는 이원수의 빨래라는 시가 나와 있습니다. 바람 불면 빨래들이 춤을 춘다. 지금 선생님이 읽을 때 몇 음보가 자연스러운지 한번 들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 파랑치마 팔랑팔랑, 쬐꼬마 내 치마도 팔랑팔랑, 빨랫줄에 높다란히 매달려서 무섭지도 않은가 봐 내 앞치마. 바람 불면 빨래들이 춤을 춘다. 빨래 따라 꽃 이파리 팔랑팔랑, 꽃잎 따라 노랑나비 팔랑팔랑,
모두 같이 춤춘다 팔랑팔랑.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원수의 빨래라는 시에서는 음보 먼저 볼게요. 첫 행을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누어서 읽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아랫부분의 시도 쭉 읽어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음보로 치면 우선 3음보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음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바람 불면 빨래들이 춤을 춘다. 바람 불면 빨래들이 춤을 춘다. 와 같이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비슷한 문장, 춤을 춘다, 춤춘다 같이 엮어서 비슷하거나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라고 함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은 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팔랑팔랑, 팔랑팔랑. 여기도 있네요. 팔랑팔랑, 팔랑팔랑, 팔랑팔랑. 지금 여기 나타난 팔랑팔랑이라고 하는 건 빨래가 빨랫줄에 널려 있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나타내지요. 어떠한 모양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의태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의태어는 음성 상징어 속에 포함되지요. 의태어와 음성 상징어, 의태어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지금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음성 상징어와 의태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면 아까 전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3년에서 나와 있어요. 무엇 따라 팔랑팔랑, 무엇 따라 팔랑팔랑, 무엇 따라 팔랑팔랑.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으로 무엇 따라 땡땡땡 팔랑팔랑 이라고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건 바람 불면 빨래들이 춤을 춘다 라고 하는 아예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고요. 비슷한 문장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무엇 따라 팔랑팔랑, 무엇 따라 팔랑팔랑 이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겠습니다. 옆에 나타나 있는 권정생의 뻐꾹새라는 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몇 음보가 적절한지 한번 찾아보면서 얘기할게요. 뻐꾹뻐꾹 뻐꾹새야 뻐꾹뻐꾹 울어주면 밭을 매는 우리 엄마 허리허리 덜 아프고 뻐꾹새야 뻐꾹새야 뻐꾹뻐꾹 울어주면 먼 길 가신 아버지가 걸음걸음 가볍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읽어보면 선생님이랑 같이 뻐꾹뻐꾹 뻐꾹새야 라고 한 행 자체는 두 번에 나뉘어져 되어 있지만 이 1년 전체를 보게 되면 뻐꾹뻐꾹 뻐꾹새야 뻐꾹뻐꾹 울어주면 이라고 이 전체를 봤을 때 사음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한 행을 몇 번에 나누어서 읽는지로 음보를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는 한 단위, 한 년을 사음보로 읽는 것도 사음보라고 같이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사음보를 얘기할 때 글자 수를 한번 같이 볼게요. 글자 수를 보면 뻐꾹뻐꾹 뻐꾹새야 네 글자와 네 글자 마찬가지 뻐꾹뻐꾹 울어주면 네 글자와 네 글자 사사조가 반복된다라고 함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음보와 사사조로 반복되고 있는 시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원수의 빨래라는 시에서는 팔랑팔랑이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언어, 다시 말해서 의태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권정생의 뻐꾹새에서는 소리를 나타내는 언어, 다시 말해서 의상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뻐꾹뻐꾹이라는 의태어가 아닌 의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상어는 의태어와 마찬가지로 음성 상징어에 속하죠. 음성 상징어를 쓰고 있다.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행, 2행이 있는 1년. 그러니까 위아래 1, 2형과 3, 4형을 묶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누구누구야 뭐뭐뭐뭐 해주면 누구하는 누구누구가 뭐뭐 하고, 밑에서도 누구누구야 네가 뭐뭐 해주면 누구누구가 뭐뭐 하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누구야 네가 뭐뭐뭐뭐 해주면 누구누구가 뭐뭐뭐뭐 하고 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한 비슷한 문장 구조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아예 똑같이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칠해주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예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같은 문장 구조 반복보다는 같은 문장 반복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네요. 같은 문장 반복, 뻐꾹뻐꾹 뻐꾹새야 뻐꾹뻐꾹 울어주면 아예 똑같은 말을 반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뻐꾹새야 네가 뭐뭐 하면 누구가 뭐뭐 하고 라는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하고 있고요. 뻐꾹뻐꾹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는 언어, 의성어를 쓰는데 특히 그것을 반복해주고 있기도 하고, 사음보에다가 사사조가 쓰이고 있네라고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원수의 빨래와 건정생의 뻐꾹새가 여러분들이 정리할 내용이 조금 많겠네요. 한번 잠시 쉬면서 눈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은 조금 더 쉽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윤동주의 별 해는 밤에서는 선생님이 바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별. 아니면 별 하나. 별이나 별 하나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별 하나. 그 다음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별 하나에 무엇과, 별 하나에 무엇과,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무엇, 무엇, 무엇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 다시 말해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별 하나에 무엇, 무엇. 그래서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서는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 뭐뭐의 별 하나에 무엇, 별 하나에 무엇이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아마 윗부분보단 조금 더 지금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영의 물수제비라는 것에서는 첫 번째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퐁당퐁당입니다. 퐁당퐁당이라고 하는 건 음성 상징어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사음보에 해당합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노는 것도 시시한 날 라는 사음보가 드러나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셔도 괜찮아요. 사음보와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정완영의 물수제비라는 시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위아래 보면 지금 조금 비슷하죠. 뭐뭐 하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무엇한 꽃들도
뭐뭐 하면서 피었나니, 뭐뭐 했나니, 뭐뭐 하는 것, 뭐뭐 하지 않고 가는 무엇이 어디 있으랴. 뭐뭐 하지 않고 가는 무엇이 어디 있으랴. 지금 위쪽과 아래쪽을 나눠서 반쯤 잘라서 보면 위아래 부분의 문장 구조가 서로 지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단어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흔들린다거나 흔들리다라는 단어나 꽃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학습지를 새로 뽑을 수 있으면은 아니면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를 새로 띄워놓고 선생님이 짚어줬던 운율을 직접 눈으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지 연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개인 채팅이나 학교에 와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질문이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물어보러 오세요. 오늘 수업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안녕.